좋아요, 구독.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희망으로 꼽혔던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최근에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 희망으로 불렸던 2차 전지주가 왜 이렇게 고꾸라진 걸까요? 제가 항상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원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원래 그렇다 뭔가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이제 주식이니까 이제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싸게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신의 믿음이 굳건한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워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주식시장의 뭐 격언과도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주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은 사실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런 부진한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 주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이제 좀 투자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하고 투기의 관점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제 그래서 한 최소 3년을 갖고 가실 거 아니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마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사서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많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아직 3년 안 됐잖아요. 모두 3년 주기 보세요. 그러니까 1년도 사실 안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2년 더 길게 갖고 가셔야 될 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랄까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이유가 저 배터리만 믿고 이제 3년 뒤에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샀는데 사서 이제 안 올라가고 지금 오히려 1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제 아저씨 말을 계속해서 믿어도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2차 전지 업종에 관한 그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 업종을 조금 더 어떻게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반등의 시기는 누구도 사실 알 수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 주기라는 게 있다 보니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나요? 하반기 쪽은 다들 좀 이제 나아지는 쪽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땅히 좀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배터리 2차 전지라는 게 이제 전기 자동차에 이제 판매하고 연동돼 있는 거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GM 쪽 미국 특히 이제 GM 쪽에서 이제 그 신차가 이제 새롭게 좀 출시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캐딜락 리릭 같은 이제 전기차가 원래 이제 처음에 한 2020년 무렵에 이제 선보였을 때 되게 이제 좀 반응이 좋았던 차인데 원래는 23년에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밀려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5월 23일 날 한국에서도 그거를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그동안 나기로 돼 있었던 전기차가 좀 이제 밀려 있었고 보면 이제 차라는 게 보통 되게 이제 고액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찍어놓고 이제 나올 때까지 보통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좀 팔리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2차 전지 제조에 꼭 필요한 이 물질들이 리튬, 코발트, 흑연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요 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80에서 9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배터리 업계가 취해야 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중국 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광물들을 구해야 되죠.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뭐랄까 세계 패권을 두고 이제 중국하고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이런 일종의 좀 안보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이 자원 관련해서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같이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할 거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한미 이런 이제 밸류체인에서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이제 광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광물 부분에서 좀 앞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돈 버는 데는
좀 맞는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사실은 보이는 그런 갈등 이슈들이 있죠. 관세 문제도 있고, 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뭐 반사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혜에 따른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워낙 미국이랑 중국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지금 크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이 이제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시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네. 당연히 그 세 개 시장이 지금 분절돼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중국제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중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너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이제 중국산 광물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쓰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전 세계가 중국 블록하고 이제 그다음에 미국 블록 이렇게 좀 이제 나뉘는 신냉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영향을 우리가 되게 좀 뭐랄까 특히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하고 바이오 이 세 그렇죠.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크게 살펴보면 LFP, NCM, 하이니켈 배터리가 있습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성은 좋은데 무겁고 출력이 좀 약하다라고 해요. NCM 배터리와 또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행 거리는 길고 에너지 밀도가 좋긴 한데 뭐 안정성이 조금 단점으로 꼽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때 시장에 그럼 주력이 될 만한 배터리는 어떤 거다라고 보세요? 요거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딱 드리면 네. 저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고성능 쪽은 이제 그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될 거고 네.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서 이제 니켈의 함량은 지금 대략 한 90% 선까지 니켈 함량이 올라 있는데 니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아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이니켈 기술이 네. 이게 이제 뭐랄까 아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이제 전략 기술로 돼 있어서 네. 이제 그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근데 이제 90에서 97로 가면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97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결정인데 이거를 이제 단결정으로 바꾸는 단결정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는 이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무슨 차이인가요? 다결정과 단결정. 최근에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거 4680 나올 때 네. 이제 뭐 그런 원통형 대용량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이제 단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안정성이나 뭐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능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따지는 쪽 이제 이런 쪽에는 그 미드니켈 고전압 미드니켈이라고도 하고 뭐 하이망간이라고 네. 하는 이제 망간 망간, 비중을 네. 높이면서 이제 좀 가성비를 위주로 가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쪽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좀 LFP 시장을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계속해서 좀 주류가 되는 그러니까 하이니켈이 한 7, 그다음에 이제 그 고전압 미드니켈이 한 3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그림을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 수요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를 놓고 한쪽에서는 단기적인 침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뭐 다른 곳에서는 장기 불황의 시작이다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전기차의 판매 실적 짚어보도록 해야 할 텐데요. 어떠세요? 지금 작년 한 4, 4분기, 올해 1, 4분기 뭐 요렇게 넘으면서 좀 이제 확실히 판매 속도 올라가는 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저인가도 궁금한 게 한동안 예.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예. 물량이 작년, 뭐 재작년에 많이 나오면서 판매가 좀 되고 올해는 기저인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둔화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일시적인 좀 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결국은 차는 신차가 나와야 잘 팔리는데 예. 신차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 4, 4분기, 올해 한 1, 4분기 뭐 그렇고 2, 4분기, 5, 6월부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차가 속속 지금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는 회복되지 않겠나 이제 뭐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차 출시 일정들을 좀 같이 보고 그 신차 출시 일정을 보면은 그 신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고 거기 양극재는 누가 쓰고 부품은 어디게 저기 다른 소재는 어떤 거 쓰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떨어진다고 이제 그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밸류 체인 같은 거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포드가 신차가 좀 출시된다라고 하고 예. 그 외에 또 어디에서 신차를 준비하고 있나요? 뭐 현대에서 이제 그 아이오닉 9이라고 하는 또 신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에 이제 뭐 그것도 있고 뭐 지프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많이 좀 하반기 많이 좀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하반기에 나오는 신차의 판매량이 전기차 수요 그리고 이제 멀리 봐서는 배터리까지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25년, 26년이 이제 전기차 빅뱅의 시대가 될 거다, 한 해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25년, 26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동차 그 개발에 걸리는 시간하고 관계 있어요. 예. 보통 한 5, 6년 정도 걸리거든요. 신차를 신차 개발해서 프로젝트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나올 때까지 한 5, 6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역산해서 이제 2025년, 26년에서 역산해서 5년, 6년 뒤가 언제였냐면 2020년인데 2020년이 어떤 해였냐면 테슬라가 한 해에 40배 오르냅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완성차 메이커들도 이제 전기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렇죠. 전기차를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내연차를 이제 다 엎어버리고 가야 되니까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될지 안 될지 자신도 없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적 흐름이에요. 예.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로 만들어진 해가 2020년이고 그때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40배가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테슬라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때 이제 뭐랄까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이 다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쫓아가야 되겠다. 그 2020년에 결정한 것들이 이제 25년, 26년에 이제 다 나올 거고 이제 지금 한 24년 정도 되니까 그 GM 같은 경우가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4년부터 이제 그때 준비했던 이제 신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수요가 다시 좀 회복될 거고 이제 나머지 조금 늦었던 애들은 뭐 25년, 26년 해서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전기차로 다시 한번 붐이 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불고 나서 사면 늦잖아요. 불기 전에 사서 기다려야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은 네. 불기 전에 사서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사고 나서 다음 날이나 이제 적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가면은 딱 좋은데. 그 시점은 누구도 맞추기 그렇죠. 힘들죠. 그게 이제 사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살 때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3년 묻은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마음 좀 편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높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확정돼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제 최소 물량을 완성차 메이커에서 사가야 돼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이제 1사분기, 2사분기에 이제 재고가 쌓여서 갖고 배터리를 못 사가서 네. 지금 이제 한국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한테 한 6천억 원 정도 그 이제 위약금 형태로 우리 물건을 못 사간 거에 대한 이제 페널티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이 늦춰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1, 2년 정도야 뭐 스케줄 따라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봐주고 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봐서 이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보시는 업종이라고 할까요? 여전히 2차 전지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2차 전지 외에 혹시나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업종이 있으실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2차 전지에 접근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산업이나 업종보다는 좀 개별 기업에 좀 이제 보셔야 될 저는 이제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투자의 팁이 필요할까요? 예, 개별 그러니까, 기업을 살펴볼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나요? 워런 버핏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 이하에 사라. 적정한 가격에 사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들이 거기에 못 쫓아오게 이제 가격 결정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기업을 워렌 버핏이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위대한 기업을 먼저 찾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좀 부차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위대한 기업에 해당되는 주식을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봐서는 한 20, 30개 잘 되게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좀 내수가 좀 작은 시장이어갖고. 네, 맞아요. 해외로 눈을 좀 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수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이제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초점 맞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좀 이제 부가 있는 이런 쪽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